이화의 마지막은 완벽주의 재벌 총수의 연륜과 20대 흑수저 청년의 하드웨어가 결합한 이른바 신입사원이 탄생하며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재벌 총수의 연륜이 20대 청년의 몸을 빌려 펼칠 향후의 이야기를 원작 소설의 전개와 예고편을 바탕으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 엔딩에서 강용우 회장은 신복 이상제 전무를 통해 더 이상 핏줄 승계는 없으며 모든 직원이 회장이 될 자격이 있다는 파격적인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누명을 씌우고 병실에서 친부살해까지 모의한 쌍둥이 남매 강제경과 강제성을 향한 피의 선전포고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황준현이 백지수표에 적었던 최성을 주세요라는 문구는 강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였던 최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돈으로 난도질했던 청년 황준현의 꿈과 인생을 보상해주기 위해 강 회장은 신입사원의 탈을 쓴 장기전을 선택한 것이죠. 겉은 낙하산 인턴이지만 속은 창업주급 회장인 그의 매서운 참교육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3화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사이다 전개의 중심에는 최성물산 자직 2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준현은 이미 PT에서 강제성의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세 곳을 정확히 저격했었는데요. 예고편에서 강제성 앞에서 이제 정직원이 될 수 있냐며 해맑게 웃는 장면은 상대의 불안감을 무기로 삼으려는 강 회장의 치밀한 심리전으로 보입니다. 원작 스토리의 흐름을 짚어보면 정직원이 된 황준현이 맡게 될 첫 임무는 분기 마감 재고 현황 파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자재부 위에서 군림하던 영업부가 외주 업체들과 입을 맞추느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텃세를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강 회장은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자료 안 주면 빈칸으로 결산보고 올리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 감사팀 에이스였으나 강제성의 비리를 캐다 자처인데요. 그동안 조용히 몸을 낮추고 살던 박봉기 부장의 감사팀 본능을 다시 깨워 장대성의 뒷조사를 맡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 회장만의 방식으로 비리를 정리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복수극이라면 비리 업체를 한꺼번에 폭로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흘러갔을 텐데요. 하지만 강 회장은 평생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답게 감정적인 폭로보다는 철저히 실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리를 저지른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회사라면 약점을 잡아 낮은 가격에 인수하고 뒤에서 이익을 챙겨온 관계자들에게는 납품 단가 조정이라는 방식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되돌려받는 시기죠. 겉으로는 비리를 정리하는 과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성그룹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회사의 힘을 더 키우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강회장다운 방식인데요. 무작정 판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쓸 수 있는 자산은 다시 최성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황준현의 몸을 한 강 회장이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최성물산 자재팀을 넘어 그룹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로 이동하는 전개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한 황준현이 권력의 중심부로 한 걸음씩 들어가는 셈인데요. 이제 강제성의 비자금 라인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그리고 강 회장이 이 활약을 발판으로 최성그룹 내부 권력 구도를 어떻게 흔들지 궁금하네요. 이 과정에서 숨은 막내딸 강방글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12살에 미국으로 보내져 외롭게 자란 방글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신분을 숨기고 인턴으로 들어왔던 거죠. 지금은 황준현을 범인으로 의심해 전담 마크하고 있지만 함께 붙어 다닐수록 황준현의 태도에서 자꾸만 아버지의 기시감을 느끼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를 모른 채 아버지의 강인함에 매료되는 이 아이러니가 그게 감정선을 풍성하게 만들 것 같아요. 하지만 사화로 가면서 진짜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벼랑 끝에 몰린 강제성이 장인인 태아그룹 나병모 회장에게 손을 내밀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나병모는 최성그룹의 위기를 이용해 최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을 숨긴 빌런입니다. 이를 간파한 강 회장이 강방글과 함께 비밀리에 움직이며 사돈과의 음모에 맞설 카드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매 중 가장 치밀하고 독한 장녀 강재경과의 전면전까지 얽히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황준현의 할머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손자의 축구 유니폼과 축구 이야기는 잊지 않는 모습은 이 드라마 안에서 가장 먹먹한 감정선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황준현에게 축구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버텨온 인생의 전부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선은 강 회장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평생 성과와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해온 강 회장이 강준현의 몸으로 밑바닥 현실을 직접 마주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놓쳐온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을 후계 경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아버지 강용호가 이제는 한 청년의 삶과 가족의 마음을 통해 뒤늦은 후회를 배우게 되는 모습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 신입사원 강 회장. 초반부터 몰아치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는데요. 강 회장이 황준현의 몸으로 최선그룹의 비리를 파헤쳐 자신의 배신한 자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되갚아줄지 사이다 전개에 기대해도 되겠죠?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